강호성 대표님은 건물 두 채를 매수해서 새로 짓는데 1억 들었어요. 자산소득 이 아이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오른 거야 지가가. 34억을 연으로 따져보니까 연후에 6억을 벌었더라고. 이게 투자의 정석이더라고. 내가 평당에 2천짜리 5천짜리를 봤어요 동네에서. 그러고 5년 뒤에 시드 모아고 왔어. 그 건물이 2천짜리가 얼마 돼 있을까요? 4천이 돼 있고요. 5천짜리는 1억이 돼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건물들을 찾아다니면 시드가 어디서든 나오거든요. 장사해서 5천만 원 매출보다 건물주 만드는 게 더 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9채, 뭐 한두 채도 아니고 9채가 됐는데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지금 10시간을 지금 할 게 더 남았는데 지금 건너뛰었어요. 지금 건너뛰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케팅 회사를 하게 되고 네. 디저트 카페를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그게 타르타르인가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100억 매출도 하면서 40개까지 나가면서 잘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 이야기 또 나중에 드리고 네. 그러면서 라라브레드를 네. 이제 빵집을 잠실에 딱 하게 됐어요. 근데 장사를 해보려고 이제 월세 버짓은 한 500에서 700 정도를 받는데 석촌호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롯데 월드타워가 개장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구나. 2016년도였어요. 그러면서 요거 개장도 할 겸 관광객도 워크인 다 받아야겠다. 석촌호를 딱 갔더니 월세가 2천에 3천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골목길을 갔다가 상권이 너무 후지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네. 왠지 여기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하나를 권리금을 작업해서 들어갔어요. 네. 월세는 이제 당시 600 정도 했었고요. 결국은 건물주님 제가 핫플레이스 만들겠다 이러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거기가 매출이 BEP가 거기도 한 5천 정도 4,500 정도 나왔는데 너무 높다. 네, 큰 매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2,5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반밖에 안 나와. 네, 그래갖고 미친 듯이 해갖고 1년 만에 1억 8천을 찍었어요. 월 매출을요? 빵집으로? 빵집으로. 와. 브런치까지 같이 했거든요. 대박이네. 근데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네. 건물주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기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1억 8천을 팔면 한 6천 정도 남아요 순수익이. 뒤에서 애들하고 이야 드디어 우리 애들아 보너스도 주고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저기서 건물주 박수 쳐주고 있는 거야. 오 그래 너희들 열심히 건물 트래픽 만들었구나. 나는 이제 이 건물이 벌써 한 3, 40억 벌었다. 와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진짜 형편없는 건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억에서 60억 정도 된 건가요? 처음에 살 때 10억 5천에 사셨어요. 그럼 그게 한 50억 된 거예요? 네,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평당 1,800에 사서 지금은 거의 1억 다 됐습니다. 1억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라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 트래픽을 만든 건 제가 주인공이었고요. 네. 그 월세 제가 내주고 공실도 제가 막아주고 그 건물을 키운 건 1등 공실은 저였는데 네. 저는 마치 그냥 제주 부린 곰만 돼버리고 돈 버는 왕서방은 네. 건물주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거기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책을 쓴 건데 그 송리단길을 만든 사람은 저희 제주 부린 곰들 저희들이 주역이에요. 네. 인테리어 투자하면서 다 빚내가면서 다 그 돈 자기 사채 써가면서 다 오픈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이 쫓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은 갑자기 그냥 사장님들 그냥 뭐 그런 분들이 뭐 회장님 소리 듣고 있고 전 이게 등가가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고생은 자영업자분들이 다 하시고 그니까요. 그 열매는 임대인분들, 건물주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 저 책을 쓴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 서클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잖아요. 네네. 지렛대죠. 네, 지렛대 원리죠. 네. 그래서 그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면서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세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설국열차 1등석처럼 네. 이렇게 멋지게 살고 우리는 3등석 칸에서 진짜 뒤지게 생고생만 하면서 삽질만 하면서 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진짜로 컨텐츠를 채우는 왜냐하면 건물주는 우리를 활용하기 이렇게 됐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월세 내주죠. 공실 채워주죠. 오 그래 오냐 좋다 좋아 너무 트래픽 좋아. 만들어주고. 트래픽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몇백 몇천만 원 벌 거 이 사람들 매덕 몇십억씩 번 사람들이거든요. 네. 전 이게 등가가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 우리가 컨텐츠가 있으니까 건물주가 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벌써 1년 남짓 됐는데 55명 건물주가 오. 만들어줬고요. 55명이나요? 네. 어떻게 알게 된 분들인 거예요? 다 이제 저를 보고 오시고 제 채널 보고 오시고 뭐 그러면 지금 채널 저희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강호동 대표님 찾아가면 건물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찾아가면 되죠?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나 돈 줄게 건물주 해줘 그게 아니라 네. 물론 그런 분도 재무적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컨텐츠가 있어서 그리고 컨텐츠 채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월세 안 밀리는 사람 근데 네. 돈이 또 없어 이런 사람들은 건물주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차피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자산화를 갖고 가니까 그리고 진짜 이제 재무적 투자자 나는 컨텐츠가 없어요 공실도 되고 뭐 장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가 짱짱한 사람들을 제가 매칭을 해주니까 건물주를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투자자분들도 연결해주고 컨텐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저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탁소를 하셨거든요. 세탁소집 막내 아들인데 네네네. 그래서 상업을 하는 게 좀 되게 힘들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건물주 임대인 할머니들은 이렇게 백발 할머니들 와가지고 맞아. 임대를 밀리니까 와갖고 잔소리 엄청 하고 막 가고 좀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많이 그래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엄마는 막 쩔쩔매고 엄마 죄송합니다 뭐 그러니까. 며칠만 봐주세요 막 이런 게 전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좀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 세탁소 엄마처럼 저도 20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거든요. 같은 부모님 세대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합리화시켜요. 그냥 내 자식들 잘 키우고 학교 잘 보내고 안 아팠으면 됐지. 네.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그냥 일하면 돈은 노동, 일 뭐 이렇게밖에 사실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맞아요. 세대는. 근데 그거를 깨기가 진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힌트를 얻게 되셨죠? 여러분 저는 제가 5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가 15년 동안 외식업을 생고생 했었고 그 다음에 또 5년 동안 이제 건물주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5년 동안 제가 월에 1,000만 원을 벌어서 60개월 동안 5년 동안 6억을 모았어요. 네. 그것도 사실 놀라운 건데. 6억을 모았어요. 이제 사업 다 하고 6억을 네. 모았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여기 자산. 내가 9채 중에서 4채를 팔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4채 중에서 다 해서 34억이 남았거든요. 세금 다 떼고. 세금 떼고. 근데 대박입니다. 맞아요. 6억에서 친하게 지내. 지금도 친하게 지내. 6억에서 34억하고 6배 네. 거의 차이 나는데 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이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부자들은 이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6억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해봐서 알잖아요. 네. 13시간씩 일했다며. 네. 나도 13시간, 14시간 주당 100시간씩 일하면서 차에서 자고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 챙길까, 매출 올릴까, 세금, 마케팅, 어떻게 하면 리텐션, 재구매율을 또 일어날까. 네. 뭐 비가 오면 뭐 놀러 가면 별 고민 생고생을 다 하다가 이렇게 벌었는데 네. 이 아이 자산소득 이 아이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한번 사다 놓은 거거든.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오른 거야 지가가. 네. 그러면서 34억을 연으로 따져보니까 연후에 6억을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얘기냐면 뭐 안 하고 아무것도. 매수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성길 대표 요즘 코인 많이 올라서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6억을 월에 따져보니까 5천만 원을 벌었더라고. 내가 여행 다니고 잠을 자고 놀러 다녔을 때도 얘는 그냥 벌고 있었더라고 시스템으로. 네.
코인이 오른 것처럼 네. 이게 투자의 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로 의욕이 너무 떨어졌어요. 현타가 너무 와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왔어요. 이게 뭐지? 야, 옛날부터 대기업들 칠성 사이다도 맑은 물 사이다 30년 파는 사이다보다 그 서초동 땅 부지 그거 수용돼갖고 사조가 그게 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 그 일부러 그래서 좋은 부지에다 공장 차리잖아요. 정확해. 일부러. 네. 정확해. 이거적질리 정확해. 이거를 근데 중소기업 사장님도 똑같더라고. 당시에 이거 주위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옛날에 뭐 과수원, 논반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졸부가 되신 거고. 실제로 옛날에는 땅을 지금도 여러분 대출을 많이 해줘요. 공장에 제조업이 필요하니까 땅은 부지가 필요하니까 뭐 대출을 많이 해준다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게 다 막 5배 10배씩 오른 거예요. 막. 또 제조업은 공장 차릴 때 한 90% 대출 나오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네, 그렇게 지금도 나와요. 정말 90. 그러니까 공장을 본인이 제조업 하시면 임대해서 공장 할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사업 소득으로는 인건비 주고 투자하고 내 생활하고 이걸로 해서 그냥 시드만 조금씩 모으는 거. 돈은 결국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부조금 없이 살고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결국 큰 자산화를 대부분 만들었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하면 제조업은 사업이잖아요. 보통은 물건을 잘 팔아가지고 돈 번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이자 내고 월급 주고 똔똔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생활비 정도만 충당하면은 돈은 어차피 내 공장에 깔고 앉은 땅이 다 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고 있을 때도 심장은 계속 펌핑되고 있는 것처럼 네. 다 계속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고요. 시스템이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이게 자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빌딩이나 건물을 직접적으로 하시니까 여기에는 또 임대소득도 맞아요. 저는 빌딩 투자가 임대소득이 이자를 충당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해요. 네, 지금 이자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50% 정도 끼면 비슷하지 않나요? 50% 끼고 충당만 되면은 나중에 이자가 떨어지면 그때 가치 상승분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대출을 아까 50%만 이제 비율을 받는데 70%를 받아도요. 대부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한 20% 30% 더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500만 원을 내가 월세를 내면 이자가 한 800 정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참고로 제가 5년 전에 들어갔을 때 제가 500만 원을 내면 이자가 지금보다 2배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한 300만 원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150, 200만 원이 남더라고요. 30, 40% 제가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똔똔이라든지 조금 더 오바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영상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가 부동산이 보이고 코인이 보이고 주식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튕겨져 나가지. 갔다가 문 닫혔는데 어떻게 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방법이 보이는데 정말. 맞아요. 저는 이렇게 강호동 대표님 책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물 가격에서 영 하나를 떼고 본다. 이게 진짜 완전 꿀팁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100억 하면 100억 하는데 공 하나 띄고 10억 되면은 10억? 뭐 내가 코인 10개 만들면 뭐 요즘에 뭐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50억짜리 건물이다. 공 하나 띄면 5억?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내가 집 팔면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실. 이게 제 노하우예요. 제가 처음에 광주 송정 라라브레드라는 여기 매장이 주택이었어요. 네. 진짜 쓰러져간 주택인데 용도 변경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리모델이 너무 예쁘죠? 네. 이게 10억 3천이 등기를 쳤어요.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제가 옛날 저도 한 4억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히 에코티가 1억 3천이 들었어요. 1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빌딩인데 1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주택도 빌딩으로 만들어진 네, 거죠. 이제 근생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때 제가 왜 저지를 수 있었냐면 실행을 할 수 있었냐면 실행을 못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라든지 빌딩 다 올라갈 때예요. 시기가 불장일 때예요. 몇 년도였죠? 2017년, 18년. 아, 진짜 불장 초입이었네. 엄청 올라갈 때. 근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반대를 해대갖고 꼭지다 뭐 이런 거요?
아니 네 주제 아. 장사는 네 주제 하던 학원 강사는 하지 학원 아니 저기 뭐야 장사는 하지 그냥 무슨 네가 건물주야 건물주 아무나 하나? 건물주는 아무나 그런 거 하는 하지 마.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비난하고 걱정을 해야 되니까 무서워서 못 샀는데 그때 제 채권 금리가 20%였어요 금리가. 그리고 우리는 어른들한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대출 받으면 안 돼. 빚은 호환 마마무 무섭다. 큰일 나. 이게 가난이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채는 자산으로 들어가요. 재무제표.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고 빈자는 빚은 폐가 망신된다고. 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제 노하우였어요. 이거 책에서 아무도 이거 안 했던 제 여기 나온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부동산은 심리구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쫄보가 되고 저지를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그러면서 이거 어차피 은행 거잖아. 어차피 금리 내가 그때 막 80% 받고 그랬거든요. 대출을. 이거 뭐야? 은행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공짜리 떼버리자. 그러니까 갑자기 심리적인 그 저항선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아니에요. 심리입니다. 결국 즉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사업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절대 투자라고 관점에 무서워서 쫄보가 돼요.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은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돈 버는 거는 저는 다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면 벌벌벌 떨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창업은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그 관점으로 접근했더니 결국 5년 만에 9채 건물주 100억 자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들은 부채를 자산을 살 때 이렇게 일으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이용해서 소비재를 사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를 부채를 일으켜서 뭐 카드 긁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여행 가고 이렇게 뭐 인스타 촬영용 이런데 부채를 쓰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는 거는 여기 뭐 책 제목에도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레버리지일 뿐입니다.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서 대신 솔직히 뭐 레버리지가 위험하죠. 과한 대출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입지에 내 빌딩, 내 건물을 좋은 입지에 좋은 곳으로 얻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빌딩 공부하는 법에 분량을 되게 많이 할당을 했거든요. 이 책만 봐도 빌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 방향성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나침판이 없었으면 길을 헤매요. 네. 그래서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는 게 제가 3년 동안 꾹꾹 눌렀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처럼 꼭 되시라고요. 저는 옛날 말 중에 다 좋아하지만 고진감래형을 너무 싫어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잖아요. 네. 저는 고생 끝에 골병만 왔습니다. 고생 끝에 골병 온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영상 중간 찍어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하잖아요. 네. 그래서 K 고진감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희망 고문 행복으로 그만 돌리시고요. 노동 소득으로 절대 부자 못 돼요. 물론 이렇게 1% 2%들 그러니까 수익이 인컴이 진짜 많아서 그 사람들은 2, 3%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월급에 맞춰서 그냥 생활하고 1년에 한두 번 여행 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여러분 절대 그걸로 경제적 자유 절대 부자 못 돼요. 이거 현실입니다.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산 소득을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 소득으로 제가 안 된다는 걸 15년 동안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너무 뼈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그 전에 누군가가 이런 성 대표님이라든지 호동이가 이렇게 좀만 더 알려줬으면 저는 지금 500억, 1000억 자산가가 돼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을 10년 전에 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전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항상 만들거든요. 저는 오늘 되게 가치 있는 이 영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전 가치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아프리카인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로 구슬치기를 했대요. 우리 옛날 쇠구슬 막 10개 쳐주고 막 그랬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유럽인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가공해서 더 비싸게 팔아먹고 몇십 배, 몇백 배로 비싸게 팔아먹듯이 여러분도 이 영상 성 대표의 영상 가치를 좀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진짜 인생이 다 공짜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가치 있는 삶 멋지게 살고 싶으시면 이런 영상 하나 주옥 같은 이런 영상들 보시고 제발 시도하시고 좀 도전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노하우는 저는 이제 수천만 원 썼거든요. 강연자도 만나러 다니고 뭐 책 쓴 사람도 만나고 다니고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강의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생을 좀 바꿔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굴 속에서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 바뀌는 길은 세상 문 밖에 있다 하겠습니다. 절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실행 꼭 하시고요. 많이 지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매듭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는 지르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라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말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오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15년 전에 호동이는 준비가 왔어. 건물주가 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왔는데 그 기회가 다른 사람이 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남이 다 채가요. 맞아요. 그 사람이 이미 준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탁탁 채가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제가 사실 다음 질문이 그래서 시드가 얼마 정도 있으면 건물 매수할 게 좋을까요?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여기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시드를 마련한 다음에 건물을 찾아볼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건물주가 안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건물들을 찾아다니면 시드가 어디서든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방법이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버킷리스트가 모든 사람이 건물주 있을걸요. 네네.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진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인데 진짜로 진짜 꿈의 한낱 일장춘몽에 불과해요. 진짜로 꿈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면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평당에 2천짜리 5천짜리를 봤어요. 동네에서. 저거 내가 꿈이야. 내가 살까 돈 모아야지. 시드 모아야지 사지. 네. 그러고 5년 뒤에 시드 모아고 왔어. 그럼 그 건물이 2천짜리가 얼마 돼 있을까요? 4천이 돼 있고요. 5천짜리는 1억이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모르니까 까막눈이 되니까 옛날 우리 세종 때 글을 모르니까 맨날 어구나 옥살이하고 막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까막눈이고 깜깜이니까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책을 내고 영상을 계속 제 창업에서 얘기 드리는 게 이 이유입니다. 먼저 꼭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가 되면 시드는 마련이 되거든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건물 사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 강호성 대표님은 1억에 건물 두 채였죠, 거기. 건물 두 채를 매수해서 새로 짓는데 1억 들었어요, 여러분. 1억. 보는 눈 안목만 있고 이렇게 노하우만 배우면 돈은 어떻게든 마련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건물주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강호동 대표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1, 2년 후에 이제 식당 하려고 합니다. 요식업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냐? 건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1층에서 내 컨텐츠를 넣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요식업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처음 시작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으면 건물 사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다 갖췄다는 거죠, 사실. 그게 진짜 거의 단데 그거를 모르고 안목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강호동 대표님이 이렇게 책까지 써주신 거죠. 어디 CF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좋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건물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팩트로 다 검증해드렸잖아요. 네네. 부동산 실체 없으면 사기꾼이에요. 노동소득으로 저도 솔직히 장사도 막 진짜 동네에서 뭐 대장이고 잘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몇십억씩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그래서 장사를 포장한 건물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되는 방법들을 노하우들이 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잘 못 드리는데 성 대표님 이 채널은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오프라인이 됐든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 네,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레버리지 서클 뭐 책에 대해 소개 한번 더 해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장사에서 5천만 원 매출보다 건물주 만드는 게 더 쉽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물건이라든지 어디가 오를 거라든지 이 물건이 쓰레기다 아니다 그런 걸 정확히 압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제가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고 저는 여기 책팔이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인지 부조화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몰이 너무 비용이 커요.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근데 건물주들은 돈을 부자 된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라는 그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건물주가 되는 게 등가 교환이 맞다고 봤었거든요. 아까 그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건방지지 않았거든요. 되게 겸손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맞다라고 재단을 해버리면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스스로 재단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 한번 알아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됐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는 일치월장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호동 대표님 나와서 여러분께 건물주가 되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하고 가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다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도전할 겁니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강호동 대표님. 안녕히 계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